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 5번째 데이터 관리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에는 5가지 정도 내용이 있을 건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데이터 관리하기 위해서는 뭘 할 거냐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들고 오는 거. 예를 들어서 외부라는 게 이제 첨부 파일에 보면 판매.txt 같은 텍스트 파일 있죠? 요 클릭해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된 텍스트 파일을 엑셀로 불러들여서, 다시 말해서 엑셀에 셀로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다루는 방법들, 뭐 가지고 오는 것도 포함될 거고,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강동 A 지점 이런 것들을 뭐 두 칸으로 쪼갠다든지, 두 칸이라는 게 두 셀로 쪼갠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를 배우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 정렬이라는 것은 크기가 큰 순서대로,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커지는 걸 오름차순, 작아진 걸 내림차순, 뭐 숫자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문자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단가가 작은 거부터 큰 거 이렇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가는 거고, 뭐 지점별로 오름차순 한단 말은 가나다라 마바사순으로 이게 커지는 겁니다. 오름차순. 반대가 되는 게 뭐 내림차순일 거고. 그리고 필터 같은 거는 뭐냐면, 필터는 걸러내는 거잖아. 그죠? 걸러내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글자로 걸러낸다고 하면 강동 A 지점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강동 A 지점만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숫자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수량이 뭐 3개 이상인 것들만 내가 보고 싶다. 전체 중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걸러내서 보고 싶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게 필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분합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서브 토탈. 자, 합이라는 건 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평균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분합이라는 건 어떤 특정 조건이 있죠, 조건.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합을 낸다는 게 강남 A 지점의 단가만 합계를 구하겠다. 그럼 강남 A 지점, 강남 A 지점, 강남 A 지점이 만약에 10개 있다면 10개의 합을 구하는 거 있죠. 자, 뭐 아니면은 뭐 또 강남 A 지점의 사각형인 거, 모델이 사각형인 놈들의 뭐 단가의 평균 개수를 구하고 싶다. 단가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그룹에 해당하는 평균이라든지 합계를 구하는 거. 이런 걸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분석을 위한 게 되겠죠. 뭐 자세한 거는 천천히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는,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서식인데, 서식은 셀의 색깔이라든지 글자의 색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테두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식을 갖다가 뭐 이제 뭐 배경을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하는데, 조건부라는 건 특정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 보는 게 쉽겠죠. 단가가 35만 원 이상인 놈들만 빨간색 글자로 표시하라. 그러면 그런 걸 지정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강동 A 지점에 있는 애들을 뭐 한 줄 자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라.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에 의해서 서식을 표시해 주는 거. 요거는 이제 눈에 팍팍 꽂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한 5가지 정도로 볼 건데,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데이터 관리는 이제 파일을 다루는 거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요런 파일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뭐 미리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으시고, 판매.txt. 자, 시작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위에 메뉴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거를 다룰 겁니다. 데이터 있죠? 수식 데이터. 데이터에서 이제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외부 데이터 들고 올 건데, txt는 텍스트 파일 형식이죠. 텍스트 파일을 들고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판매라는 게 여기 있잖아. 그쵸? 준비된 거. 요거를 불러와요. 그러면 이제 마법사가 하나 실행될 건데, 구분 기호로 분리됨. 자, 구분 기호라는 게 우리는 뭐 심표 아니면 뭐 세미콜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공백으로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불러올 겁니다. 데이터 예제 보니까 요 밑에 보니까 적당히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1단계, 3단계 중에 1단계는 구분 기호로 해서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 우린 탭이 공백이잖아, 공백. 그래서 데이터 미리 보면 공백별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로 잘린 걸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바로 넘어가 보면, 자, 3단계는 일반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일반은 보이지겠다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중에서 뭐 인마를 여섯 번째가 선택돼서 열 가져오지 않기를 하면 인마만 빼고 들고 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 보면 열 건너뛰임이라고 해놨잖아. 그쵸? 그러면 단가 빼고 다 들고 오는 거지. 그래서 마침을 해보면 마지막으로 데이터 위치를 어디로 할 건가? 기존 워크시트 A1 여기 있죠? A1 여기에다가 확인을 누르면 쭉 값을 들고 와서 뿌려주는 거지. 단가 빼고 들고 왔잖아. 그쵸? 단가 요렇게. 자, 그런데 뭐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단가를 포함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단가를 포함해서. 그쵸? 그래서 컨트롤 Z 한번 눌러서 돌릴 겁니다. 그대로 놔두기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들고 오기. 잠깐만.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 데이터가 있는 데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죠. 이렇게 보면. 그죠? 클릭을 여기 해놓고.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다시 들고 올 거예요. 텍스트.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맞죠? 판매. 단가가 필요해서 그래요. 구분기호로 분리됨 탭으로 할 거니까 우린 탭으로 할 거고. 그죠? 탭으로 불러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자, 일반도 아까 여기를 가져오기 않게 했지만 우리는 일반으로 해서 다 단가도 들고 올 거라고. 자, 그리고 위치는 여기다가. 그죠? 위치. 그럼 다시 덮어 쓰겠죠? 쭉. 잠깐만, 이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안 불러진다. 그쵸? 그럼 데이터를 치우고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치우고. 그죠? 안 불러와죠. 처음부터 단가를 들고 올 걸 그랬다. 그죠? 이거 뭐. 오! 잠깐만요.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줍시다. 이 PC에다가. 자, 다시 불러올게요. 외부 데이터 왜 안 불러와죠? 새로운 시트에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트. 새 워크시트에 불러왔어요. 이건 지우면 되죠. 이렇게. 됐죠? 단가까지 다 불러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러왔고, 요거 여러분들 천천히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저장을 뭐 XLS로 하나 저장하시고 이름은 여기다가 판매 목록으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판매 목록. 됐죠? 이렇게 이름 바꾸시고.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자,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또 여기 천천히 따라합니다. 맞죠? 여기 시어를 하나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삽입을 누르면 열이 삽입 하나 되죠. 요렇게. 자, 요렇게 열이 삽입될 거고, 그 다음에 B4부터 여기 어디까지냐면 B65까지 Shift 키 누르고 하면 선택이 다 되죠. Shift 키 딱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쭉, 아니면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 쭉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여기서 데이터 가가지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 있잖아. 텍스트 나누기를 눌러. 그죠? 텍스트 나누기. 요 텍스트 나누기 돼 있잖아. 자, 구분기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비로 할 거예요. 너비. 글자 두 글자. 뭐 이렇게. 2와 3 사이.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른 다음에 요 글자 딱 슬라이싱 할 거를 잘라줄 부분을 요렇게 정해 주시고, 그 다음 다음 눌러주시면 강동하고 잘리잖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뭐 둘 다 일반이니까 둘 다 표시할 거고, 마침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잘렸잖아. 그쵸? 이렇게 잘린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쭉 잘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 이름을 갖다 좀 바꿀 건데 이거를 지점이 아니라 지역으로 바꾸고 이걸 지점명으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셀이 두 개로 나누어져 버렸죠. 이렇게 잘라내는 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데이터를 또 들고 올 건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다 밖에 선택해 놓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가져오기 판매를 들고 올 건데 이번에도 똑같이 들고 올 겁니다. 근데 천천히 보면 이번에는 다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 구분기호로 표시된 건 똑같죠? 탭으로 될 거라고. 탭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들고 올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 다음에 다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 선택을 할 때 컨트롤 키를 이렇게 시프트 키를 탁탁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세 마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져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판매 번호 지점 모델은 안 가져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수량 연마도 안 가져올 거야. 그러면 일반으로 돼 있는 놈 품번이랑 단가 두 마리만 들고 올 거잖아. 그죠? 자, 품번하고 단가 두 개만 들 거예요. 그래서 마침을 딱 누르면 이제 어디에 넣을지를 말해달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럼 새 워크시트에 넣을 거예요. 새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 클릭하고 그러면 새로운 워크시트 밑에 다른 창에다가 이게 딱 두 줄만 품번하고 단가만 들고 오겠죠. 품번하고 단가만. 자, 품번하고 단가만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한 겁니다. 맞죠? 품번 단가가 쭉 나와. 근데 여기는 이제 중복된 게 많단 말이야. 딱 눈으로 봐도 이거 두 개가 똑같잖아. 그쵸? 두 개가.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서 이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 가면 여기 마우스 올려보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쭉 찾아봅니다. 여기 있죠. 중복된 항목 제거 요거 있죠. 요걸 클릭을 딱 눌러주면 품번 단가 마찬가지로 둘 다 체크해가지고 똑같은 게 있으면 제거를 해준다고. 그러면 요게 딱 누르면 56개 중복된 값 제거하고 딸랑 6개만 남았잖아. 그쵸? 6개. 요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는 필요 없으니까 걸러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실습을 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름을 갖다가 단가표로 또 바꿔주는 거지. 단가표. 그쵸? 순서도 우리가 좀 거슬리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이렇게 클릭해서 옮겨주면 됐죠? 판매 목록 단가표 이렇게 됐고 뒤로 이동시킨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하기를 볼 건데 유효성 검사하기. 유효성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품번으로 봤을 때 품번을 다 선택을 해 이만큼. 그래서 여기에 아무 값이 안 들어가게 유효성 검사를 해줄 건데 요건 어딨냐면 여기 보면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란 게 있죠. 여기서 들어갈 것들을 제한 대상을 아무 값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록은 어디 있느냐? 목록은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목록의 범위를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원본,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단가표 가서 어디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만 이렇게 이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단가표에는 A4부터 A9까지 요 안에 있는 놈들만 쓸 수 있게끔 해라. 딱. 조금 여기 이렇게 드롭다운 리스트가 나오고 요것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3010 원래 3002였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딴 거를 넣는다. 뭐 OP 빼기 1, 2, 3, 4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게 있는 것들만 여기서 골라라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또 한 개 더 해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목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수량에 대해서 수량 있죠. 수량 범위 요거를 정수형 숫자형으로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 가서 다시 선택한 다음에 어디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유효성 검사 누르고 이번엔 제한 대상을 정수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범위를 0보다 큰 거 있죠. 0보다 큰 거. 그럼 0을 뺀다는 거겠죠. 최소값 0 이상이 아니라 0 초간에 그렇죠. 0도 안 됩니다. 맞죠? 0.
그래서 0보다 큰 숫자만 수량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0, 5였잖아. 그쵸? 0 하면 또 안 돼.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뭐 7을 하면 되겠죠? 7. 7. 원래 5로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입력값에 제한을 걸 수가 있다. 이렇게 수량에 이렇게 유효성 검사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인데 데이터 정렬하기 들어갑니다. 정렬하기. 다 데이터 정렬을 하는 건데 정렬하는 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뭐 하나 만들 건데 판매 금액을 하나 만들 거고 이 정도는 쉽죠. 판매 금액. 자, 판매 금액은 여기다가 등호 수식이니까 등호고 요거 곱하기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 쳐주시고 자동 처리 순으로 쭉 내려주시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H열 여기 있잖아 그쵸?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게 정렬이 안 돼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홈에 가가지고 데이터가 아니라 이건 정렬은 기본에 있습니다. 홈에 가가지고 정렬 여기 있잖아 정렬.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로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 큰 수부터 작은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죠. 쭉 하면 큰 수부터 쭉 여기 보면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쭉 내려간 거 볼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그러면 판매 금액대로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또 데이터 탭에 또 뭘 한 게 볼 거냐면 이제 정렬 및 필터에서 자 봅시다. 자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을 누르고 그죠? 정렬 요거는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니까 다 함께 범위도 중요해. 전체라 확장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범위 내에서 정렬을 할 건데 뭘로 하냐면 여기 지역별로 자 정렬을 기준은 오름으로 할 거냐 내림으로 할 거냐. 오름차순 가나다순이란 거지. 가가 작고 가나다라마 점점 커진다는 거지. 히읗이 제일 클 거고 그러면 지역이 지금 강북 강서 뭐 이런 거잖아. 그쵸? 그럼 요게 가나다순으로 딱 정렬이 될 거라고. 강남 쭉 다운 다음에 강동 나오고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순서로 돼 있죠. 이렇게 정렬돼 있는 겁니다. 오름차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클릭을 하나 해 놓으시고 정렬 이 범위에서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판매 금액은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큰 거부터 쭉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지역별로 일단 정렬을 한번 한 다음에 강남, 강북 이런 식으로 강남, 강동, 강북, 강서 정렬한 다음에 그 안에서 판매 금액으로 다시 한번 정렬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주면 강남이 이렇게 정렬돼 있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 안에서 판매 금액을 다시 보면은 여기 봐봐. 여기. 강남이 요만큼이잖아. 판매 금액이 또 요렇게 쭉. 그렇죠? 강동이니까 또 크기부터 또 요렇게 된 거잖아. 1차 정렬하고 2차 정렬입니다. 그죠? 이렇게 2차 정렬. 그렇게 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다. 됐죠? 두 개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점일 경우에 동점이라는 게 강남이 동점이잖아. 다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여기까지 강남이네. 그죠? 여기까지 딱 보면 강남. 그 다음부터 강동이죠. 자, 그 다음에 자동 필터는 뭐냐면 필터를 걸어주는데 자동 필터 자 여기 가면 자동 필터는 위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필터를 걸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한 다음에 어디 가냐면 필터 이렇게 눌러주면 있죠. 요거 정렬 및 필터 여기 위에 걸리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사라지는 거고 홈에 가도 있어요. 홈에 가도 여기 정렬 및 필터 가면 필터 똑같은 거지, 그치? 다시 제거하면 없어지는 거고 하면 생기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눌러가지고 이제 옵션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제를 따라서 한번 해보면 자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지점으로 한다. 그쵸? 지점. 첫 번째로 지점명에서
여기 뭐냐면 모두 선택 빼고 그냥 A 지점만 뭐야 이거 선택을 다 해제한 다음에 A 지점만 그럼 A 지점만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A 지점, B 지점, 뭐 F 지점 이렇게 많단 말이야. 딱 클릭을 해보면 A 지점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죠? 또 여기서 보면 또 뭘로 또 하냐면 이 안에서 모델로 해가지고 사각형, 원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각형은 빼고 원형만 해보자. 그럼 총 4개였는데 한 개가 사라질 거야. 그쵸? 원형. 원래는 이 사각형 한 마리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필터입니다. 필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A 지점이라는 거에 원형만 보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지우고 싶으면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아까 데이터에 가서 필터 돼 있는 거 있잖아. 지우기 하면 원래 데이터로 살아나면 지우기 하면 원래 데이터로 살아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다 살아났습니다. 여기 지우기 있죠? 지우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보냐면 이제 좀 고급 옵션인데 판매 금액으로 정렬을 한번 해볼 건데 금액은 이제 숫자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아까 글자 같은 경우에는 A 지점, B 지점 이런 건데 숫자는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숫자 필터 가가지고 상위 10 눌러봅니다. 탑 10이라고 하면 탑 10. 자, 탑 10 눌러보면 상위 10 있죠? 여기 보면 상위 10이라는 게 뜰 거고, 자, 여기 보면 항목 대신에 상위 10이라는 거는 10개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나는 퍼센트로 하겠다. 전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서 계산해 주겠죠. 상위 20%인 놈들만 표시를 하라. 뭐가 판매 금액이 자 확인 누르면 자 판매 금액 기준으로 비싼 애들 있죠. 상위 20인 애들만 이렇게 걸러낸 거예요. 정렬이 안 돼 있다 아니면 정렬은 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자 내리보면 큰 순으로 정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뭐 원래대로 하면 어쨌든 여기 20% 안에 드는 애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보냐면 자 이번에는 단가를 가지고 한 번 더 해보는데 필터 이제 다시 지우고 그렇죠? 필터 지웠습니다. 이렇게 자 단가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는데 단가에서는 숫자 필터에서 기준점을 만들 건데 사용자 지정 필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이 뭐냐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확대하면 자 조건이 있죠. 크거나 같다 여기 맞죠. 뭐보다 크냐면 35만원이 그렇죠. 1, 10, 100, 1000만, 10만 35만원보다 크고 자 그러면 뭐보다 작냐면 작다 작거나 같다 40만원 1, 10, 100, 1000만, 10만 40만원보다 작다. 그러니까 35만원과 40만원 사이에 있는 애들만 보겠다 단가가. 그래서 확인을 탁 눌러주면 이제 딱 예상 결과가 요 단가가 25만원 이런 애도 없어지겠죠. 30이도 없어지고 35에서 40 사이인 놈들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확인. 여기 보면 35랑 40 사이인 40만원 사이인 애들만 사이는 없고 지금 두 단가밖에 안 나오네, 그쵸? 뭐 만약에 36만원 있어도 나오긴 나올 건데 뭐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됐죠? 설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나타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고급 필터는 뭐냐면 여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고급 필터는 일단 이거 다시 돌려놓고 지우기 해가지고 돌릴 겁니다. 자 해놓고 뭐 필터 요것도 거슬리니까 지우기 필터도 없애놓을 겁니다. 이렇게 자 고급 필터는 뭐냐면 우리가 수량이란 기준과 수량 요거는 뭐 같아야냐면 연마랑 같아야 돼 이름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판매 금액. 자 기준을 뭘로 잡냐면 10개 이상 수량이 10개 이상 그죠? 그리고 같은 줄에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값이 얼마입니까? 300만원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그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공이 6개입니다. 같은 줄에 쓰면 안 되고 유의해야 될 거는 반드시 다른 줄에 써야 된다. 요거를 이쪽에 써야 돼요. 이렇게 같은 줄에 쓰면 안 돼요. 같은 줄에 쓰면 AND가 되고 이 줄 서로 다르게 쓰면
오화가 됩니다. 오화. 오화라는 거는 수량이 10개 이상인 거랑 그리고 이거나 아니면 수량이 10개가 안 되더라도 판매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권마들을 걸러내겠다. 요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고급 필터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 여기 고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다음 거 내려놓고 고급이란 걸 딱 눌러서 자, 처음에 여기 보면은 저 범위를 목록 범위는 여기 안에 있는 거 걸러낼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위에 것도 보고 있어야겠죠. 자,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수량하고 판매 금액 해놓은 거 있죠. 조건 범위는 뭐냐면 조건 범위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있잖아. 판매 목록에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까지 조건 범위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걸러낼 겁니다. 현재 위치의 필터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여기 해당하는 거 수량이 10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판매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놈만 걸러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확인을 탁 눌러보면 그죠? 수량이 10개 이상이거나 요까지 10개 이상이고 그쵸? 요만은 9개지만은 왜 나왔냐면 판매 금액이 300만 이상이니까. 그래서 오화 조건입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조건이 맞는 애들만 걸러라. 둘 중에 하나 조건이 맞는 놈들만. 그죠? 요렇게 된 겁니다. 고급 필터. 고급 필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천천히 보시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지우기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건데 지우기 누르면 다시 돌아가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부분합에 대해서 해볼 건데 부분합을 할 때는 이제 뭘 보냐면 지역 가지고 지역이 지금 정렬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차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정렬 오름차순 정렬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하고 시작하세요. 우린 돼 있습니다. 바뀌는 거 없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임의 영역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뭐냐면 데이터 가가지고 윤곽선 있죠? 부분합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눌러서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제 그룹을 한다고 했다. 그렇죠? 그룹. 지역별로 그룹을 먼저 할 거예요. 지역에는 강남이냐, 강동이냐, 강북이냐, 강서냐. 그리고 뭘 할 거냐면 그 지역별로 묶어서 강남의 합계를 할 건데 뭘 합계를 하냐면 여기서는 판매 금액을 합계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확인. 그러면 강남의 합계, 강북의 합계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보면 안 보이니까 지금 3위 여기 2번을 눌러볼게. 2번 누르면 강남의 판매 금액 합계, 강동의 판매 금액 합계. 그죠? 3 눌러보면 이게 밑에 보면 이렇게 부분합에 대한 요 셀이 요 컨트롤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1번은 총 합계죠. 이 부분합의 총 합계. 2번 부분 합계는 아까 지역별 합계. 지역 있잖아. 지역별 합계. 이거는 3번 눌렀을 땐 전체. 그래서 여기 탭 두 번째 탭을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역별 요약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를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윤곽선 가서 부분합 눌러서 모두 제거 누르시면 이제 이게 부분합 적용된 게 제거가 됩니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원래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을 두 개를 쓸 수가 있는데 두 개 부분합. 자, 천천히 보면 자, 첫 번째로 자, 정렬 및 필터에서 자, 판매 목록 시트 데이터에서 정렬 한번 눌러봅시다. 정렬 눌러서 기준을 만드는데 지금 지역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돼 있는데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뭘 추가하냐면 모델별로 정렬을 한번 하고 이거를 오름차순 그러니까 지역별로 정렬한 다음에 똑같은 게 안에서는 모델별로 모델은 지금 사각형 원형 이런 겁니다. 딱 누르면 자, 강남으로 먼저 정렬됐고 강남 강동 이렇게 돼 있고 같은 강남 안에서는 사각형 돼 있고 그다음 원형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각형이 먼저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 정렬을 한 다음에 일단 정렬부터 해줘야 돼요. 정렬한 다음에 부분합을 구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부분합. 자, 윤곽선 가서 데이터의 윤곽선 가서 부분합 구할 거야. 자, 부분합을 구할 건데 천천히 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지역에서 수량하고 판매 금액, 그렇죠? 수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 요걸로 먼저 이렇게 먼저 부분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2번을 보면 수량하고 판매 금액 합계까지 이렇게 지역별로 이 두 가지를 표시해 주네. 그죠? 강남의 이거 강남 전체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쪼개고 그룹핑을 더 하고 싶다는 거지. 뭐냐면 여기 윤곽선 가서 다시 부분합을 누른 다음에 자, 뭐냐면 중요한 건 요 새로운 값 대치 요거를 해지시켜 줘야 돼. 왜냐면 조건을 새로운 값은 지금 부분합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니까 지역별로 수량 판매 금액 돼 있는 거 그대로 살려주고 여기에 추가로 하는 거니까 이거 지워주시고 추가로 하는 거니까 이걸 반드시 지워줘야 돼. 그 다음에 이 부분합에다가 이제 모델별로 한 번 더 쪼개겠다는 거야. 모델별 합계 말고 이번엔 평균이라는 놈으로 평균, 그죠? 평균 모델별로 평균 수량과 판매금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딱 하면 자, 여기 되면 원래는 강남에 대해서 합계만 있었는데 106 뭐 340만 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400이네. 그쵸? 원래 요 두 마리만 있었는데 이제 이 안에서 지역별에서 지역별 안에서 수량 평균 합계 말고 모델별 평균 수량. 그쵸? 평균 수량. 그다음 판매 금액 평균. 평균입니다. 평균. 요런 것까지 두 개로 부분합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수량 같은 경우에는 좀 소수점짜리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홈 탭 가가지고 이렇게 소수점을 반올림을 소수점 자리를 이렇게 정수 자리로만 표시해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 부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뭐 회계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 회계로 한번 바꿔보랍니다. 돈이니까. 뭐 이런 게 쉬운 거잖아, 그죠? 이렇게 회계로 바꿔주시고 부분합 중첩이라는 게 부분합을 두 번 적용한 겁니다. 지역별로 합계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지역별 안에 지역별 사각 모델 지역별 안에서 모델별 평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인데 조건부 서식. 자, 요걸 지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데이터 가서 윤곽선 가서 부분합 눌러서 이렇게 모두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싹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자, 조건부 서식인데 서식을 바꿔준 것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하냐면 요 품번을 가지고 품번 있잖아, 그쵸? 품번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품번에서 이번엔 조건부 서식을 찾는데 자, 조건부 서식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홈에 가야 있죠. 이건 홈에 가서 데이터가 아닌 홈에 가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있죠. 조건부 서식. 그래서 이제 셀 강조 규칙에서 셀 강조, 셀을 어떻게 강조할 건가, 글자로 할 건지 배경색으로 할 건지 그런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조건이 조건이 크다 작다 같다가 있는데 같을 때, 자, 같을 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은 것들, 그러면 여기는 OP 글자를 잘 써주셔야 돼. 대문자 OP 2020 일 때 색깔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진한 녹색 테스트가 있는 녹색, 그죠? 진한 녹색 텍이 있는 녹색 채우기. 그러면 배경색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자, 2020인 애들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딴 걸로 바꿔보면 3010으로 바꾸면 색깔 바뀌잖아. 이렇게. 알겠죠? 특정 조건에 맞는 것만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됐죠? 조건부 서식. 좋잖아. 이게 값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 거지. 쉽게 말해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적용했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요거 규칙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규칙 관리 들어가가지고 규칙 관리, 규칙 지우기 가서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 하면 이게
규칙이 지워지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또 뭘 해보냐면 조건부 서식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판매 금액 요거 회계로 적용 안 돼 있네. 이것도 회계로 해줍시다. 아까 회계 뭐 돼 있고 자 여기 판매 금액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볼 건데 여기 그죠? 자 그다음 조건부 서식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여기 있죠? 조건부 서식 자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조건부 서식인데 이번에는 상하위 규칙 있죠? 상하위 상위 10% 하위 10% 상위 10개 하위 10개 여기서는 상위 10%는 전체 중에서 지가 계산해 주겠죠? 60개 중에 6개 큰 거 6개면 지가 잡아줄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10% 빨강 텍스트 배경색 말고 글자만 바꾸고 싶다 이러면 빨강 텍스트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 배경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채우기 말고 글자를 바꿔주겠다. 상위 10%는 빨강 텍스트 여기 보면 빨간색 큰 거 있죠? 상위 10% 상위 10% 얘가 10%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규칙을 또 바꿀 수가 있는데 난 이제 10%가 아니라 자 규칙 편집으로 바꿀 건데 자 그럼 규칙을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조건부 서식 가가지고 규칙 관리 가면은 지금 적용된 규칙이 있다고 상위 10%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해라. 그럼 요거를 더블 클릭을 딱 해보면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지금 상위 하위 조절하는 거잖아 그죠? 상위 20% 말고 나는 하위 20% 내가 바꿀래. 이 선택이 안 돼. 하위 20% 하위 20%로 바꿀래. 확인 딱 누르면 하위 20%에 대해서 빨간색 글자. 이때까지는 270만 원처럼 큰 상위 10%만 됐는데 이제 반대로 값 작아졌죠. 하위 20%에 대해서 빨간색 돼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규칙 수정이 가능하다. 그죠? 하위 20%에 대해서 빨간색 글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뭘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이게 이제 전체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놓고 요만큼 전체를 선택할 거예요. 아까는 한 칼럼만 밑으로 쭉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전체를 해놓고 자 홈에 가서 다시 스타일 가서 조건부 서식 해서 옆에 거 누른 거예요. 그렇죠? 새 규칙을 하나 만들 거면 새 규칙 딱 해가지고 새 규칙을 할 건데 이번에는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사용하여 이제 수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요거 보고 클릭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클릭을 하시면 여기 달러 사요 단가 기준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가 기준 여기 지사. 근데 달러지 달러 4대 있잖아, 그죠? 근데 4는 고정되면 안 되지. 원말인 게 있죠. 자동 채우기 해도 G4, G5, G6 이렇게 쭉 가잖아, 그죠? G열 단가 열은 고정인데 행은 고정시키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행 자체가 그러니까 단가가 35만 원보다 1, 10, 100, 1000만, 10만 35만 원보다 큰 놈들일 때 서식 있잖아, 서식. 35보다 큰 서식 35보다 클 때 그 줄 자체를 노란색으로 하라. 이렇게 확인 딱 눌러보면 노란색 나왔잖아, 그렇죠? 단가가 35만 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줄 자체가 노란색으로 표시되게끔 확인을 탁 눌러주면 그렇죠? 35만 원보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값이 바뀌었잖아, 이렇게 34만 원으로. 그럼 이 색깔이 딱 색깔이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지워지는 겁니다. 35만 원일 때만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거. 그죠? 자, 다음 나오면 요렇게. 됐죠?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쌀이한 거를 좀 해보면 좀 간지나게 뭐냐면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 중에 요거 중에서 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요만큼 선택해서 또 뭘 해볼 거냐면 조건부 서식에서 있죠? 좀 이쁜 걸 할 건데 데이터 막대 있죠?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 채우기. 요렇게 안 나오죠? 제일 위에 있는 거 파랑 막대입니다, 이게. 글자가 안 나와. 파랑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은 싹 이렇게 밝아졌다가
연해지는 거 있죠. 밝은 데서 연한 데로 싹 하는 게 그라데이션이고,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딱 해주면 여기가 있잖아. 좀 막대로 해가지고 큰 거 작은 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막대로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조건부 서식 되게 이쁘잖아, 그죠?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수량 연말을 선택한 다음에 또 이제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보는데, 이번에 조건부 서식 가가지고 이번에 아이콘 집합 요거 보면 꼭 주식 같다, 그쵸? 올랐다 내렸다 보합은 그 중간이란 말이고, 그래서 요 두 번째 삼각형 3개 요 있죠. 요거 연말을 딱 선택해. 그럼 요게 변했는데, 그러니까 뭐 개수에 따라서 밑으로 빨간 거, 큰 거는 숫자가 높은 건 위에 있는데 기준을 잘 모르겠잖아, 그쵸? 기준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보고 이제 뭐냐면 규칙 관리에 가서 바꿀 건데,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관리 가면 지금 아이콘 집합에 대한 규칙이 있잖아.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줘. 자, 더블 클릭을 해주니까 이게 값이 33%, 67%, 백분율이잖아, 그쵸? 퍼센트로 66% 이상. 그러니까 요거 33% 느낌 알겠죠? 3분의 1 토막씩 내가지고 33에서 66은 중간,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상위 33%, 이거는 중간 33%, 요거는 하위 33%, 요렇게 돼 있는데, 뭐 퍼센트로 하는 거고, 이러면 우리가 기준을 좀 애매하니까 좀 편하게 어떻게 하냐면 백분율 말고 숫자로 하자. 숫자로 개수대로 7개 7개 이상이면 요거 위에 화살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기준은 4개. 저 4개. 그럼 여기 기준이 바뀐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0에서부터 3까지 0, 1, 2, 3은 빨간 화살표 밑으로, 그 다음에 4, 5, 6, 7까지 4, 5, 6까지는 요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 딱 눌러보면 규칙이 바뀐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맞죠? 1, 2, 3이면 빨간색일 거고, 4, 5, 6, 그죠? 4, 5, 6 여기 보이죠? 4, 5, 6은 중간, 그 다음 7 이상인 놈은 다 이렇게 위에 화살표 7 이상인 거 느낌 보이죠? 7 이상인 놈들 이렇게 해서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으로. 자, 그렇게 해서 수량에 대한 거를 조건부 서식, 이 조건이 바뀌면 이 아이콘 모양도 바뀌는 거지. 여기 인마가 군데 예를 들어서 6으로 바꿨다 이러면 이거 노란색으로 될 거고, 이게 1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9로 바뀌었다 이러면 올라가는 거고. 됐잖아, 그죠? 뭐 요 옆에 거가 바뀌는 거는 수량 단가 곱하니까 판매 금액 바뀌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바뀌고 하잖아, 그죠? 컨트롤 Z 돌렸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번에 좀 조금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정리를 해보면 뭐 했냐면, 총 앞으로 쭉 가보면 자, 5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뭘 했냐면, 데이터 관리, 외부 파일을 들고 와서 엑셀에 넣은 거를 뭐 이렇게 BC열로 쪼개는 것도 하고, 중복 데이터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는데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유효성 체크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데이터 관리였고,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건데, 자동 정렬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 정렬은 여기 뭐 필터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동 정렬하는 옵션 같은 거 쓰는 것들 많이 했고요, 그죠? 뭐 기본적으로는 쉽게는 그냥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기본적인 게 있고, 그래서 자동 정렬 있고 그냥 수동 정렬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필터는 내가 원하는 값들만 보는 거, 강남 지점만 보겠다, 뭐 A 모델만 보겠다, 뭐 강남 지점의 사각형 모델만 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였죠. 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고 싶은 거에 대한 부분합, 부분 평균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더라, 됐죠? 그다음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거에 대한 그 전체 뭐 한 줄에 대한 색깔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글자 색깔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요 아이콘이라든지 그라데이션 막대 도구 같은 걸 넣어서 어떤 특정 조건일 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좀 있어 보이죠, 요거는? 이런 것들을 쓰면 눈에 팍팍 꽂히게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일단 수업은 이 정도로 할 건데 나머지는 여기 보면 오늘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실습했던 거 요거 연습하는 거 과제에서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들 여기 좀 안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좀 요런 것들 디자인이 좀 안 들어갔네, 그죠? 디자인 뭐냐면 디자인 같은 거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 넣어주시고 모든 테두리 간단하잖아, 그죠? 그리고 위에는 색깔 같은 거 살짝 넣어주시고 색깔이 뭐 이렇게 뭐 회색 정도 조금 더 넣어줄까?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물품 판매 현황 이런 거는 병합하고 합치기 이렇게 해주시고 됐죠? 이렇게 뭐 요것도 뭐 셀 테두리 만들어주면 이쁘겠죠? 넣어주고 색깔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해주시고 연습과제 1번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2번에 대한 거는 시트 올라간 대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오는 대로 있어서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도록 하고요. 요거는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